안녕하세요. 마물TV입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키보드입니다. 제가 키보드 중에서도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마닉 X30에 대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기계식 키보드를 써보았지만 가성비적인 키보드 중에서는 제가 그 마닉 X30을 굉장히 좀 추천했던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이크로닉스의 키보드를 준비해 왔는데요. 물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에서 후원을 받은 제품입니다. 물론 이제 만물TV가 소비자 중심 그리고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제가 프리한 영상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후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부각시키거나 단점을 숨기는 그런 영상은 찍지 않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후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그런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추후에 후원해 주실 회사분들은 차관하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X50 광축입니다. 광축 키보드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와 광축 키보드는 같은 게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연히 다른 겁니다. 물론 다나와 같은 사이트를 가면 기계식 키보드,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와 광축 키보드는 가격차가 약간이 있어요. 광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많이 비쌌는데 요즘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기계식 키보드와 광축 키보드의 가격차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또는 제조사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정말 많이 나는 것도 바로 기계식과 광축 키보드의 또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호불호가 엄청 갈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후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최초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언박싱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식 키보드와 광축 키보드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식 키보드와 광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키 하나하나의 축 접점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축이 있어서 늘려져서 입력이 되는 키보드입니다. 하지만 광축 키보드, 이런 광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점이 없고 판에서 센서를 쏴요. 이 센서의 불을 끊었다가 풀렸다가 끊었다가 풀렸다가 해서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에 고질적인 문제점이 축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이 된다거나 또는 입력 무시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광 센서로 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입력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서 광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구성입니다.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 하나하나에 불량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식 키보드 방향키를 많이 쓰는데 물론 방향키를 많이 쓰다 보면 충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방향키 일부분이 오작동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광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계식 키보드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요즘에 그 PC방 같은 데서는요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라 보통 광축 키보드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광축 키보드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한번 제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마닉 X50 광축 키보드고요. 최저가가 한 55,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펙 사항들은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만의 좀 제품의 좀 특징을 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컬러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블루, 그레이, 블랙, 레드,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광축에 대한 센서가 굉장히 좋은 센서입니다. 일단 이 4세대 광축을 쓰고 있는데요. 이 4세대 광축 같은 경우에는 1, 2, 3세대에 비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구성이 좋아졌고요. 마모 방지가 굉장히 좋고요. 방진력이 향상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최신식 광축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PBT 이중 사축 키캡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키캡에 비해서 내구도가 훨씬 더 뛰어난 PBT 이중 사축 키캡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광축 키보드의 꽃이죠. 바로 방수입니다. 또 이 GC 안에 4세대 광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회 키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억 회 누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내구성은 뛰어나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언박싱해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LED 이펙트가 이렇게 LED 이펙트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Hz의 플랫레이트 되어 있고요. 무한동시 입력 잠금 다 되어 있고요. 금융 6키 모드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PX 8등급의 완전 방수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볼 건데요. 자, 실험을 해 볼 건데요. 자, 프레임까지 완전 방수 설계되어 있습니다. 커피라든지 음료수 정도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로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또 디자인 보면서 또 디자인적인 또 장점도 찾아보면서 단점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번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키보드의 구성품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매뉴얼 설명서와 그 다음에 보증서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스티커까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건데요. 이게 센스가 좋은 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자가 수리를 대비해서 스페어가 딱 있네요. 예비용 스위치가 이렇게 4개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키캡을 4개나 예비용으로 줬다는 것은 굉장한 세심한 배려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덮개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안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렇게 덮어서 보관해도 플라스틱 커버까지 되어 있고요. 키보드에 대한 키감을 제가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좀 특징을 설명을 드린다면, 스텔스 컬처 2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자, 스텔스 컬처 2 디자인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각도가 좀 다르죠. 위에서 높고 밑에는 내려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스텔스 컬처 2의 디자인인데, 인체공학적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각도가 달라요. 이 각도와 이 높낮이가 다릅니다. 협찬품이라서 단점을 또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케이블은 패브릭 케이블 되어 있고, 노이즈 필터 되어 있고요. 금도금 아닙니다. 예, 금도금 아니네. 자, 단점 하나 잡았습니다. 예, 금도금 아니네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2만 후반짜리 키보드에서는 금도금이었는데, 예, 이건 금도금이 아니네요. 자, 단점. 예, 단점. 케이블의 USB 단자가 금도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USB 꼽는 이런 좀 디자인이 이 키보드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 싼티가 나네요. 자, 무게는 한 1080g 정도 된다고 스펙상 나와 있는데, 제 체감은 더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의 길이는 1.5m 정도 되어 있고, 무상 AS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자, 뭐 고무 패드 되어 있고요. 높낮이 당연히 되어 있겠죠. 안 되어 있으면 그게 키보드입니까? 요즘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키감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르죠? 예,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청축 키보드보다는 약간 더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다른 키보드와 키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제가 한번 키감을 비교하기 위해서 좀 저급의 키보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적축입니다. 자, 왜 적축을 제가 골라왔냐면, 광축 키보드 이 소리 자체가 청축보다는 더 적기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의 비교군을 제가 적축으로 잡았습니다. 비슷한 소리를 가진, 키감을 가진 키보드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기계식 키보드 적축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키감을 비교해 볼게요. 자, 비교 확 되죠? 적축은 말 그대로 소리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좀 고요합니다. 네. 그죠? 안에서 소리를 먹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키보드의 청축 소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 텅 빈 소리는 좀 안 난다는 느낌? 그러니까 기계식 키보드에서 좀 청축 저가품들은 소리는 경쾌한데 좀 텅텅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기계식 키보드 청축 소리와 거의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광축 키보드의 타건음은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의 청축과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한번 결론 내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키캡이 레드, 화이트로 이렇게 구분지어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이색적입니다. 디자인 부분은 제가 LED 이펙트 할 때 또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어떤 분은 빨래 하자고 하는데, 빨래는 못하겠고, 인간적으로. 자, 제가 이게 지금 음료수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죠. 막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막 게임을 하고 있다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을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깝긴 한데 새 제품인데요. 자, 방수 방지를 위해서 한번 제가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자, 물 지금 진짜 물입니다. 자, 물을 뿌렸습니다.
자, 물 보이시죠? 네, 물을 뿌렸고, 자, 털어서, 자, 물이 나와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한번 또 닦아 놓겠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물을 담궜습니다. 빨리 하진 않았고, 물을 흘려 보았습니다. 키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컴퓨터에 연결해서 잘 작동하는지를 보고 LED 이펙트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대로 한번 그대로 장착해서 한번 키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요. A부터 10까지 모든 키가 전부 다 완벽하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 부분은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점 하나 잡았습니다. 드디어. 자, 단점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매뉴얼과의 연계 변경입니다. LED 모드 변경해서 보시면 뭐 FN, 홈키, 뭐 페이지업 키 누르면 이렇게 바뀐다고 했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F9키를 누르면 이런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들은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매뉴얼만 보신 분들은 못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펑크션 F9키를 동시에 누르면 여기에 나와 있는 LED 이펙트 효과를 모두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X50 광축 키보드를 언박싱을 해 보았는데 좀 평평을 드리고 싶어요. 뭐 후원 제품이든 아니든. 자,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입문용 광축 키보드로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 깔끔한 디자인. 이렇게 하얀 키보드가 요즘에 대세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같은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자가 수리용 스페어 키가 들어와 있던 거. 그거는 정말로 정말 좋았습니다. 스페어 키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스페어 키만 있으면 리무버도 빼서 꽂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소비자 입장에서의 제품 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가격도 싸고요. 입문용 감축 키보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X30에 썼던 키보드와 거의 같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과의 상이, 매뉴얼의 LED 이펙트 효과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마이크로닉스사의 그 키보드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는 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야, 너 마이크로닉스 키보드 샀다고? 그게 뭐야?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닉스에 대한 키보드 회사의 인지도 때문에 좀 많이 저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추천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점수는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크게 장점과 단점이 부각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광축 키보드. 한마디로 무난한 광축 키보드. 장점은 방수는 짱짱하더라. 그렇게 제가 결론 내리고 싶네요. 만약에서 자꾸 이런 좀 좋은 가성비 키보드를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라서 좀 긍정적으로 리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솔직하게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비자 중심, 어렵지 않는 소비자 중심의 솔직한 만물TV 리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실제 구매 가능한 아이템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물TV였습니다.